관련해서 여야 얘기 좀 제가 좀 해볼 텐데 오늘 좀 나온 얘기가 이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투톱이죠. 지도부 투톱.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성 지지층의 표적으로 떠올랐다. 이런 얘기가 오늘 아침에 좀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 강성 지지층과 좀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김기영 대변인 일단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는 등 보수층 결집에 좀 힘을 쏟아왔었는데 뭔가요? 이 노선을 바꿨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이른바 쌍권이라고 하죠. 네.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의 어떤 지도부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거리에서 광장에서 외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도부까지 나와가지고 같이 싸우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입니다. 의회의 어떤 민생과 그러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박차고 나서 거리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려서 그렇게 하고 압박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굳이 그러지 않아도 국민들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많이 외치고 계십니다. 헌재의 어떤 올바른 판단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부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어떤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그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도부가 굳이 거기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많은 당원들이, 그리고 충분히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꼭 뭔가 눈치를 본다 아니다 뭐 그렇기보다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다. 역할 분담이다. 네. 자, 강성필 대표님,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약간 거리 정치, 광장 정치와는 좀 거리 두는 배경은 뭐라고 좀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집회라든가 장애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개별 행동,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개별 행동이라고 선을 긋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바로미터라고 봅니다. 뭘까요?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아무래도 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만약에 국민의힘 지도부, 이른바 쌍권총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서 복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탄핵 반대 집회 안 나가는 겁니까? 그게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쌍권총 이 두 분도 법률가 출신입니다. 나름대로의 법리에 따른 본인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 본인들의 판단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시면 조기 대선이 열릴 것이고 조기 대선이 열리면 본인들은 지도부이기 때문에 또 조기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 책임과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따진다면 조기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을 하고 중도층을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아주 가까운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민의힘 현역들이 장애 집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 행동이다라고 선을 긋고 본인들은 나가지 않는 것은 그러한 데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자, 분석이 맞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이 인용될 걸로 보고 지금 선긋기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데요? 아무도 며느리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서야대 국면에서 야당 지금 야 5당과 같이 내란 종식 원탁 테이블 꾸리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원래대로 본다면 비정상인 거죠. 비정상 속에서 그래도 국회와 민생은 지속이 돼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뭔가 본인은 중도 보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1년에 반도체 특별법 52시간제 예외를 하고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자동 조종 장치 관련해서 뭔가 해주겠다 하다가 사실상 민주노총 만나고 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본인의 말을 공수표를 남발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헌과 탄핵과 이런 여러 가지 일련 상황에서 헌재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치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정치권은 민생을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마저도 지도부가 다 나가서 광장에 있다고 한다면 속된 말로 소는 누가 키우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에서 뭔가 책임감 있게 국민을 위해서 하나의 축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다 총동원하거나 그러지 굳이 않아도 우리는 자발적으로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럼 지역에서 보면 광화문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의도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방송 나가는 거 잘 보고 있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좀 더
집회 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줬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볼 텐데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 안에서 경호원들의 밀착 경호를 받는 사진이 네. 좀 많이 화제가 됐고 많은 신문과 인터넷상에 좀 많이 나왔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 살해 위협이 있어서 저렇게 언론도 주목하는 것 같거든요. 계속 제보가 들어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과거에 이제 민주당 대표 비서실에서 근무를 해봤는데요. 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각가지 제보라든지 어떤 신고 내용이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중에 대부분은 뭐 민원성이 많고요. 네. 구체성이 별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테러와 관련된 제보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민주당 대표실로만 접수가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에게도 여러 제보를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작년에 이재명 대표는 테러를 한 차례 당했습니다. 네. 다른 것도 아닙니다. 목에 테러 위협을 당해가지고 어쨌든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위협을 한번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것은 돌다리를 계속 두드려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과도하게 할 만큼 저는 경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는 또 정치권이 많이 반성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정치인에 대한 테러에 있어서는 저는 양당이 함께 이것을 조금 지향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너무 뭐 과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이런 모습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 자작극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해서 민주당이 강력 반발했죠. 이런 얘기가 나와서 민주당이 어제 여기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한번 목소리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협박이 이재명 대표의 자작극이라는 망언을 내뱉은 나경원 의원,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야당 대표에게 실존하는 테러 위협을 자작극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그 저주와 막말을 당장 멈추고 사과하십시오. 만약에 자중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 제소와 법적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 경고합니다. 네, 전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비용 대변인 일단은 나경원 의원의 발언 두고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거 극우 지지층 결집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던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우선적으로 이제 전현희 의원님이 이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경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전현희 의원님이 예전에 국회에서 사형이라는 얘기를 좀 극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어서의 어떤 말의 품격, 그다음에 본인들의 지지자나 국민들을 자극시키는 것들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정치인에 대한 어떤 암살, 테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거를 폭력적으로 물리적으로 행사하는 부분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거에 대해서는 경찰이 철두철미하게 신변 보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만 제가 한마디 좀 의문이 드는 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저도 뭐 대통령 관련해서 선거 내내 제가 수행을 했고 여러 사회부 기자도 했었는데 네. 이게 처음에 이게 지난주 목요일 날 민주당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이제 공식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뭔가 얘기했을 때 뭐 국민들이 그럴 리가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하셨죠. 네. 근데 그 전에 기자들한테 요런 어떤 구체적으로 러시아제 권총이 밀수가 돼서 HID의 뭐 오비 사람들이 뭔가 암살을 하려고 한다, 테러를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제보가 들어왔죠. 그 시점에 민주당은 경찰에 신고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제 지인이나 제가 테러 위협을 당한다면 저는 공식적인 일정을 안 하고 그다음에 저는 경찰에 빨리 신고를 해서 조용히 그 사람을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게 뭐 자작극이다 아니다 그런 걸 다 떠나서 정치인의 어떤 행동과 그다음에 뭐 말의 메시지에 있어서 제3자가 봤을 때 이게 과연 객관적일 거에 대한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해석되고 인지되는 것까지도 좀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뭐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생각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빨리
철저해야 되고요. 여야 공의 어떤 이런 암살이나 테러에 대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강선필 부대변인 일단 나경원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전현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네. 당내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제 온당치 않은 일이라고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판사 출신,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테러가 자작극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본인이 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런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자작극이다라고 하면은 이거 맞습니까? 이거 누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전 다른 분도 아니고 법조인 출신인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께서 이런 이재명 대표 테러 위협이 자작극이라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화면에도 이재명 대표 잡히면은 옆에 경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다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 꼭 정식으로 서류 넣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경찰과 긴밀히 공유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경찰과의 어떤 정보 공유나 협의를 단절하면서 우리 민주당 내에서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테러의 위협이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전세 10년 보장법에 대해서 반대 뜻 밝히면서 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 잠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쪽에서 또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김기웅 대변인 일단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네.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본인이 얘기했는데 이제 당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네. 번복을 했는데 이것도 좀 우클릭 행보와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꼬투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본인의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야심차게 만든 여러 가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그 자리에 갔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꼬투리라고 말씀하신다면 진짜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원래 2년 동안인데 갱신을 한 번 더해서 4년을 하게 됐습니다. 의도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4년 동안의 임대 물건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른바 잠기는 겁니다. 그럼 매물이 더 없어지죠. 그리고 주인 입장에서는 4년 동안에 못 올리니까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인도 그렇고 전세 세입자도 그렇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2020년 7월에 법이 적용됐는데 네. 그 이전의 2년과 그 이후의 2년을 봤을 때 한 15%의 큰 격차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실패한 정책입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12월 초에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이 무한이라고 했습니다. 10년도 아니고 무한으로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을 했다가 문제라고 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소위 말해서 백도어를 해서 이건 큰 문제가 아니다, 꼬투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책임성이 전혀 없는 행위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강선필 부대변인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의견 청취 과정이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견을 청취한 것도 죄라면 정말 황당한 일인 거죠. 저희 민주당 내에서는 이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상식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니 내 재산권인데 이거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월세 어떤 임대차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것도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나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입자가 착한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분하고 오래 살고 싶은 어떤 생각도 있는 것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는 또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연장선상에서 이것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또 전세를 10년 보장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